자, 무슨 변동성이 커진 겁니까? 갭이 발생을 했죠. 갭, 나스다. 네. 어제 우리 장도 이제 하락 갭이 발생했는데 갭이라는 게 보게 되면 이제 갭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종가까지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밀리는 걸 말하죠. 갭이 발생했단 말은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걸 말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출발할 때 2% 정도 약세했는데요. 이제 이건 하루 전날 아시아 증시에서 이미 약세를 좀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빨리 정확히 날짜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한 8월 12일이니까 거의 열흘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마치 아시겠지만은 출발은 어디였냐고 묻는다면 사실 출발은 유럽발 천연가스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하다 말았었는데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독일의 국채금리가 최근 한 8월 12일 이후에 거의 1.30까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 20% 이상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발 천연가스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유로화 약세를 가져오게 되는데 약간 그거에 앞서 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약간 말이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좀 그렇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부분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게 이게 메커니즘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도 이제 국채 금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잭슨홀 컨퍼런스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28일 예정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할 거라고 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26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로 이번에 최근에 국채금리를 많이 폭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3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었었습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나 10년물이죠. 근데 긍정적인 것은 10년물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스프레드는 지난주 마이너스 한 40bp에서 29bp로 좁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은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어제 속스 지수가 3.7% 보통 반도체가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도 있는데 호학제가 조금 공존했는데 드디어 인텔이 조만간에 열릴 핫칩 컨퍼런스, 인텔의 핫칩 컨퍼런스에서 신규 프로세서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AMD 같은 경우가 29일입니다. 다음 주에 젠 7000 DDR5 기반의 새로운 CPU를 출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텔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인텔의 컨퍼런스에서 신규 프로세서라는 내용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CPU에 대한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텔의 주가가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나스닥에 영향을 좀 미치는 종목이 넷플릭스인데 사실 넷플릭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장주의 개념이 있지 넷플릭스 빠졌다고 해서 한국 주식으로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데 내용을 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넷플릭스도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제가 자료가 없구나. 그 OTT 시장의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요. 정체되어 있고 디즈니가 엄청 빨리 붙이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광고를 붙이냐면 넷플릭스가 이제 중간 광고제를 도입하려고 하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입자 수가 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광고제 쉽게 말해서 광고 보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중간 광고제 다 좋은데 그거 실제적으로 한 23년 정도 돼야 좀 실적 기반에서 안정이 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설상가상 이 크루즈라 그러죠. 여행 관련 주가에 좀 빠졌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의 내용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좀 그랬습니다만은 기분 나쁘게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동안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죠? 네. 지난주 목요일까지 정말 잘 버텨줬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서부터 이제 좀 뭔가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이게 계속 또 추세적으로 여러 날 지속이 되면서 우리 진짜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또 하게 될지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일 거란 말이죠. 제가 아까 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두 가지가 같이 움직였는데 첫 번째 가장 출발이 어디냐고 보게 되면 유럽발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 거기 폭등한 거, 노드스트롬을 잠갔다 그런 이슈였는데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이 천연가스 이슈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또 일시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급한 변동성 완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후제를 지낼 수도 없고 유럽발 가뭄이에요. 지금 거의 또 가뭄이 또 심각한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가뭄 같은 경우 가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뭄이라는 건 사실 이제 육상 해로를 막아버리잖아요. 최근에 어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주말에 짤 돌아다녔던 사진이 뭐냐면 갑자기 뭐 러시아 바다에서 갑자기 배가 나오고 가라앉았던 배가 그러게 2차 세계대전 때 군함들이 가라앉았다고. 네, 군함이 튀어나오고 야, 또 제가 라인강에 보니까 헝거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라인강이 이제 유럽 쪽에 보게 되면 쭉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프랑스까지 흘러가죠. 근데 헝거스톤이라는 게 보니까 그게 표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위가 내려가면 돌에다가 뭐 이렇게 연도를 적고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만큼 수위가 내려가서 오히려 이제 뭐 강 밑바닥에 보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가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가스관 같은 경우도 가스관은 보통 육상으로 많이 나르긴 합니다만은 어제 아마 한국 정시에서 혹시 화학적으로 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 송원산업이라든지 이런 뭐 금호석유라든지 TDK 휴캠스 이런 종목도 올랐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유럽 최대 또 화학회사 독일의 바스프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오히려 가뭄이 돼서 가지고 강이 메마르다 보니까 육상 해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수송 해로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나라는 좀 비교가 안 되겠구나. 한강으로 뭐 화물선이 나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슈 자체가 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발전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해수면이 내려가고 이제 육상이 강에 물이 빠지다 보니까 뭐가 문제 생겼냐면 원자로 냉각수에 또 이슈가 좀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유럽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천연가스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딱 안 좋았던 거 요거 하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원 페러티 깨질 건데 어제 기분 나쁘게 장 초반에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에이 그러면서 출근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안 좋다는 건 이제 천연가스 이슈인데 그러니까 원 페러티 1달러에 1유로가 붕괴된 거죠. 이거는 사실 언제 정도 붕괴됐었냐면 얼추 20년 만입니다. 그러면 유로화 출범 초기에도 붕괴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말은 뭐가냐면 그만큼 유럽발 이슈 자체 유럽적이 남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붕괴돼 버리니까 우측으로 딱 늘리면 유로와 달러 인덱스의 40% 이상이 유로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108.8 정도로 튀어버리고 달러 인덱스가 튀어버리니까 아이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바이든 나쁜 사람.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표를 위해서는 달러가 강한 게 좋습니까? 약한 게 좋습니까? 강한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다신 거꾸로 정시 관점에서는 달러가 강해버리면 테크주들이 부진해집니다. 실적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테크주들은 오히려 달러가 강했을 때는 환 익스포즈가 발생을 해버리고 또 하나가 바이든이 실제적으로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테크주한테는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한 인텔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죠?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거죠. 4,650억 달러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기업들 법인세 15% 쪽으로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발 자체는 사실 유럽발 천연가스였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홀 가지고 달러 강세 오니까 오히려 쉽게 말해서 뭐 미국의 테크주는 쉬어버렸고 여기에 아이고 씨 갑자기 여기 나오네 아침부터 중국이 참 이거 잘 보면 아침부터 왜 제가 허허하냐 하면 아까 제가 8월 12일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부분을 잠깐 언질했는데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어요. 중국이 2주 연속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금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LPR 내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MLF 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내렸으니까 중국이 위안화는 약세를 튀어버리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야, 중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시 워낙 미국이 중국을 프레스를 가하니까 이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2018년도 생각이 나거든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유로화 약세를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딱 튀어버리니까 오 마이 갓. 우리나라는 미국도 원화도 많이 움직입니다만 이건 지금 여기에 선물하니까 아침에 1143원 정도 출발 예상되는데 오히려 달러까지 뛰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이제 시장에 어제까지 해왔던 이슈인데 오늘까지도 이 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급격했던 외환 변동성이 좀 진정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출발하고 한 10분 동안 열을 올린 거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흘 동안? 열흘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열흘 같은 10분이었어. 그렇게 지루했습니까? 지루했어. 아니, 그건 환율이 아니고. 좀 원래 어려워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블랙스완이 나오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중국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실 남유럽 문제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로 가는, 왜냐면 남유럽이 어렵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평범한 유럽 국가들도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남유럽 국가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니까, 네. 피그스 국가들.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딱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노이즈가 좀 진행이 되다가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이 될지, 이거야 물론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아까 유로원 페리티 깨진 거와 남유럽은 사실 지금 남유럽이 문제가 아니고 북유럽이 문제인 겁니다. 북유럽. 네, 잘 사는 영국과 독일이 문제인 거죠. 남유럽 끝까지 이제 남유럽 우리가 그 미국 금리 올릴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유로존도 금리 올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유럽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렇지. ECB가 금리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가스관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좋게 해석하게 되는 유로존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이거는 사실 근데 좋다고 해석하기 좀 뭐한데 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못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더 심각하게 꼬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최악의 악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럽 이슈 같은 경우는 유로비존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TPA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거 국가라든지 밑에 국가들이 재정 유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정부 부채 대비해서 국가 GDP 정부 GDP가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미국발 양적 완화처럼 TPA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로의 지금 전이에 대한 불확실성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잘 사는 나라 독일과 영국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진퇴양난 22까지 금리를 인상하기가 모호해진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약간 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얼굴 표정이 심각한 건 아닌데 요거를 조금 그러니까 원 페리티가 깨진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유로존이 계속 내려왔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원 페리티가 유로당 1달러당 1유로가 깨졌다고 해서 뭐 남유럽 국가 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왔었는데 가장 아까 중요하게 봤던 것은 여기서 바로 보겠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나온 유럽발 에너지 대란 우려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 자체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요 변동성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금리라는 게 말에 붙이기 따라 나름이에요. 지수가 한 5% 빠진 거 아닙니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하게 되면 5% 빠지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9월 21일 날 예정됐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확 올라간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해서 FOMC 의사를 했고 발언해서 어느 정도 약간 뭐 말이 세게 나오는 거지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시 우리는 8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수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중반의 이벤트에 미국의 개인 소비와 PC 디플레이트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겨둔 상태에서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유럽발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그거에 적합한 투자 그렇죠. 아이디어. 네. 두 가지를 좀 같이 보겠는데 일단은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이건 약간 노멀한 이야기인데요. 자료 출처부터 중소기업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은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LG엔솔도 그렇고 해외 공장을 많이 거점을 갖고 있어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베트남 쪽에 많이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제 원화 가치가 이제 1,343원까지 급등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자재 비용 증가 부담이 중소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물량을 선도 계약을 한다든지 도매로 가져오는 입장하고 조금씩 소액으로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비용에 대한 익스포즈가 훨씬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저께도 보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의 비중 변동성 자체가 코스피보다 좀 커지고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테크주들이 수출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은 많은데 의외로 그게 실제적으로 실적에 반영은 안 되는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사실 환해지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예 국민연금 펀드 해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워낙 그 킵고 상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환 변동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워낙 급락에 대한 해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올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또 평가액 기준으로 환 익스포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됐을 때 피해야 하는 섹터는 아무래도 중소 수출 테크주가 변동성이 조금 크다.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테크주 훅훅 빠진다고 그냥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훅훅 빠진다고 막 당하면 안 됩니다. 또 환율적인 면을 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참 신영접근 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게 지금 독일이 전력 도매 선도 가격입니다. 선도 가격 우리가 생각하면 배추 밭대기 생각하면 돼요. 미리 이제 한 3개월, 6개월짜리인데 1년하고 1개월짜리 선도 거래 가격을 봤다니까 전력입니다. 선물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전력 구매량을 미리 이제 계약해 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녹색이 한 달짜리고 짙은 색이 1년짜리인데 이게 이제 단위가 메가와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단위를 놓고 보면 한 초선이 최근에 100유로 밑에 있었어요. 100유로 단위다 1메가와트시다. 100유로 밑에 있다가 최근 한 2달 만에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네. 아니구나. 최근에 200유로 정도 있다가 지금 600유로까지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3배 정도가 올라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을 구매해오는 도매 가격이 3배 정도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럼 말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매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전력 또 게다 아시겠지만 이제 계절적으로 벌써 지금 아침에 나오는 애들이 깜깜하더라고요. 계절적으로 겨울철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난방유 수요 때문에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글로벌 정시 포함해서 유럽 쪽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출발은 똑같아요. 러시아 나쁜 갑자기 화가 나는데 어쨌든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전력 가격 인상 자체가 현재 상황이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거리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나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요 중에도 그 누군가는 웃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왜냐면 섹터. 이건 우린 복잡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이 있고. 어제 갑자기 사료 주식들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사료 주식들은 조금 앞뒤가 안 맞긴 안 맞는데 어쨌든 그왜 말을 꺼냈으니까 했냐면 어제 사료 관련주들 물론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좀 그렇고요. 지금 사실 미국의 이제 밀 가격은 우리가 보통 선물 가격을 나이맥스의 CBOT에서 한번 보게 되고요. 미국 상품거래소 하나 보게 되고 비철금속 쪽 LME 쪽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밀 가격의 실제적인 선물 가격은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는데 이제 워낙 가뭄 이슈가 있고 인도발 어제 아마 또 밀 수출을 한 해 많이 할 수 있다 보니 변동성이 좀 컸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아까 말한 만약에 테마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가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가뭄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보통 비료 쪽이거든요. 네. 비료공이나 아니면 시푸드 프로젝트 같은 종목들. 종목들이 보기엔 많이 여러분들 검색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들도 조금 같이 보는 것도 만약에 변동성 측면에서 사료를 보신다면 오히려 가뭄 관련해서 이 비료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겠고 그보다 큰 틀은 차치하고 아까 제가 독일 전기 가격 보여드렸잖아요. 딱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주요 전선 전력 기계 기업 수주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전력이 딸린다 쉽게 말해서 전력이 딸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실적이 좋고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한 2-3가지 있어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LS가 있을 거고요. LS 일렉트론이 있을 거고 현대 일렉트릭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효성종목이 있죠. 그래서 보통 3개 정도 종목 자체가 나름 대장주 성격을 가져갑니다. 나름이 아니죠. 그냥 전력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한국전력 빼고 한국전력은
그 생산해서 원가 적자 좀 많으니 그거 빼고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말해 송배전 관련 이슈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탑픽을 현대일렉트릭 잡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LX일렉트릭을 잡게 되고요. 여기에 최근에 효성중공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 관련이니까 대형주 관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계속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신고가예요 지금. 이 현대도 신고가고 효성은 지금 치고 가고 있고 LS도 있고 사실 LS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슉. 요 LS 일렉트릭이거든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현대 중공업 이거를 한 3개 종목 정도를 중심으로 봐주면 되는데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약간 조정을 잘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좀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는 LS나 현대 일렉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나 LS보다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가는 거고 효성 쪽은 이제 수소 쪽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주가 탄력은 느립니다만은 페러티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뭐 작은 주식들은 알아서 하세요. 뭐 저는 사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런 애들은 좀 회사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좀 많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한전선이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관들 이슈보다는 뭐 일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나도 전기인 돼가지고 근데 변동성은 사실은 또 재미난 게 전기 글자 붙은 종목들이 변동성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까 이거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뭐 그냥 나는 짧게 소액이다 해가지고 짧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기 글자 붙은 종목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냥 너무 주식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트렌드잖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하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건 트렌드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전력 이슈 자체는 충분히 계속 화두에 들기 때문에 투자 보는 관점에 조금 무겁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하는데 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지금도 보셔도 된다 봅니다. 제가 뭐 차트는 따로 준비하는데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워렌 버핏도 그 소유 기업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이란 나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수급 공급단이 있는데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유가보다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것 자체는 갑자기 이 시추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저도 사실 보도는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스전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발전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채산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천연가스발 전력 인프라 자체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여기서 갑자기 원전 짓는다고 해서 빨리 그게 대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부족에 따른 이슈 자체는 가스와 전력 쪽에서는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형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스공사라든지 효성, 현대, LS 좀 중심 잡아보시고 중소형에서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아이디를 가스와 전력 이 부족한 상태로 좀 보신다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계속 좀 선방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봉 갑니까? 이제 봉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떨어졌어요. 제가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침에 이제 텔레그램도 올려놨거든요. 사진 6장 올려놓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볼이 커졌네. 그러니까 변동성 커졌는데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커져가지고 미리 조금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